우리가 운전을 이제 처음 배울 때, 뭐, 이론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차에 탁 올라앉으면은, 처음에는 악셀레다, 뭐, 기어, 또 봐야 되고, 신호 봐야 되고,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면, 하나하나 이게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생기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래, 이제, 이 숙달이 되면은, 훈련이 많이 되면은, 저절로 소리 가고, 그렇죠. 발이 가고, 그렇죠. 노래도 나오고, 그렇죠. 아무 신경 안 써도 훈련이, 그, 이제, 운전이 안 됩니까? 그죠? 예. 그거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그러한 과정이, 그러한 수행이 거친 후에 그게, 훈련이 거친 후에 그런 게 안 되겠느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물론, 삶에서 그런 과정은 있겠지요. 그런 과정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훈련이라 이름하지 않고 그냥 경험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그것을 훈련이라 이름하면은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또 이런 생각에 얽매여서 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사실은 책 읽는 것도 공부가 아니라 그냥 보임에 따라서 생각이 작용하는 경험이라고 제가 누차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한 보이는 경험이고 보임에 따라 글자가 보이고 하는 그 경험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작용하는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이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듣는 것도 뭔가를 배우거나 이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경험과 들림에 따라서 작용하는 생각의 경험일 뿐인 거다 라는 거예요. 마음은 상당히 가볍죠. 예. 마음도 가볍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겹다, 힘들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좋은가 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삶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일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미치는 작용이 그 다음에 작용에 계속 그런 경험들이 다 반영돼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지 그 경험이 이제 한 번 경험이냐 두 번 경험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한 번이어도 온전한 경험이냐 아니면은 온전하지 못한 경험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꼭 어떤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것은 다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삶의 경험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훈련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만 않으면은 바로 그것이 그렇게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다, 공부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는데, 예. 경험해봐라, 이렇게 하면 부담은 하나도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규정하지 않는 거죠. 너는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또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저녁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서 김기태 선생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하나 봤어요. 도덕경 장인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더라. 쌈머리요? 네? 쌈머리? 아니요. 나중에 생각. 안 일난다. 아니, 우리 모친이 70세인데 컴퓨터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인터넷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르칠 때 책 없이 그냥 이거 누르면 전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창이 뜹니다. 꼽혀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거 누르면 이게 그냥 열심히 잘했어. 지금은 수준이
옷도 주문할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노인네가 되니까 이제 관념이 어떤 관념이냐 그러면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거야. 그래서 교본책을 하나 들고 온 거야. 인터넷 잘하는 방법 이걸 하나 구해왔더라고. 그걸 듣기 시작하면서 룬너기 어떻고 뭐 어떻고 하니까 용어에 얽매여가지고 컴퓨터를 하지 더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4살짜리 5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글자도 모르면서 자유자재로 만지거든요. 근데 이제 알라고 보면은 이제 용어를 모르니까 사람이 용어에 빠져가지고 들어만 가면은 용어를 묻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 네이버 영어사 쳐놓고 컴퓨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단어 공부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잘했는데 뭐 이거 본다고 이거 몰라도 주문하고 하면 다 했는데 자기는 그걸 제대로 안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다 하면서도 예, 다 주문도 하고 다 하면서도 자기는 이제 용어도 모르고 뭐 멀티 뭐 스태킹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살아가면서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모른다를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실 도대체 우리가 왜 배우죠? 왜 공부를 하죠? 사실 삶에 유용하게 쓰려고 그러잖아요. 다 쓰면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 적용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위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을 알든 모르든 알든 모르든 사실은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창 2개 띄워놓고 요거 하다가 기다리기하고 요거 하고 이게 멀티태스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는 뭐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아는 것이 공부인 거예요.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든 모르든 아니 창 2개 떠놓고 동시에 이거 하다가 이거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이걸 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럼 이거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럼 요거 하고 이러면 멀티태스킹이잖아요. 그냥 그것을 갖다 멀티태스킹이라고 이름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는 뭐예요? 멀티태스킹이다 그러면 멀티태스킹이 뭐냐 아는 것이 공부인 거예요. 이미 사실은 하고 있는 걸. 어느 쪽이든 사실은 양극단인데 몸으로만 떼어서 아는 것으로 다 되느냐 그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이 어머니 얘기처럼 또 어떤 개념이 필요해서 더 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한 좀 더 폭넓은 자기의 운신의 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그걸 꼭 개념화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가느냐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양극단이니까 둘 다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포크레인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매뉴얼이 없으니까 중고로 사서니까 매뉴얼이 있어도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매뉴얼을 꽤나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이 예를 들면 매뉴얼도 안 보고 지내는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매뉴얼만 봐가지고 운전을 못 하잖아요. 방금 디저님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떻게 해요? 실은 몸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때 갔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경험해야 되는구나 하는 표현을 또 하셨다고. 그럼 둘 다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처음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매뉴얼도 안 읽어보고 몸으로만 갔다 게임은 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계에 대한 것은 알고 해야 되니까. 근데 두 양극단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된다는 거. 한 곳에 예를 들면 이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기를 미스할 수가 있고, 실기만 중요하다고 몸으로 때우는 사람은 이론에 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면서 어느 한쪽에 집착이 없는 것이 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할매가 밖에 나와서 친구인데 아는 척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인터넷도 잘한다. 뭘 잘하는데 이거니. 야 멀티태스킹이 아냐. 알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할 수 있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실제로는 몸으로 떼어서만 아는 사람들하고 개념으로 정리한 거하고 또 달라요.
또 다른 스케일의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또 하나의 그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관념적인 사회니까 저는 의원님이 옆에 누구세요? 이를 이제 묻는다는 얘기지. 사람을 옆에서 악수하고 다 보고 있으면서 누구세요? 그러면 이름을 대고 어디 삼성전자 근무합니다. 그러면 좀 쓸모가 있겠네. 돈도 좀 더 많이 낼 것 같네. 이제 그것이 관념적인 사회니까 어차피 뭐 관념을 또 가지고 있어야. 예, 이제 워낙 관념이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그 반대적으로 우리 같은 모임에서는 관념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관념을 심하면 관념을 막 그 매도를 하고 하지만 현실에서 관념을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둘 다를 밸런스를 맞추는 문제는 관념이 전부라 생각하는 집착, 너무 집착이고 관념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우리식의 이상한 수행관도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둘 다를 다 밸런스를 맞춰야죠. 수행하는 사람의 목표는 관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념이 관념인 줄 알면 되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 그게 더 당연히 지금. 관념을 없애는 게 아니고 관념인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관념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또 전에 보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뭐 이제 관념인 줄 알고 제가 규정 짓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쪽을 지향하면서 사니까 또 그런데 애들한테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관념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다 관념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뭐 이거는 맞다, 그러다, 뭐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이걸 가르치는 게 사실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를 어떻게 그걸 가르쳐서 제대로 된 그 관념과 실상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공부하듯이 걔들은 이런 필요가 없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제가 그 질문을 전에 한번 드리고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이거는 관념이라고 알고 배워라. 이렇게 하기가 정말 그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 한번 다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주인가 어딘가 뭐 교육은 여기 영국이라고 그랬나요? 뭔가 규정하지 않고 어떤 이름도 어떤 해결책도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더하기를 하든가 빼기를 하든가 스스로 해라. 하고 난 다음에 가령 그걸 나중에 이름을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나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을 알긴 하되 관념이라는 것이 뭔지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덧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고 덧셈이라는 건 뭐냐? 실제 그것이 덧셈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그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관념을 먼저 가르치고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은 스스로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부른다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관념에 얽매이는 삶이 되느냐 관념에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삶이 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은 가령 이것은 뭐 깨꼬리요 이거는 뭐요라고 규정하는 삶부터 먼저 가르치면은 관념에 얽매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제도 교육이 아니라 그 가지고 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뭐 이 전부 다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그냥 그런 경험을 나중에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엄청 어렵겠는 게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손자가 지금 15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 막 주장도 생겼어요. 지금 가차 없이 단어를 외워야 돼. 싫은 걸 막 밀어내고 이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게 우리 이제 며느리가 애한테 예를 들어서 뭐 개미 그러면 개미를 가르치면서 엔트라고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름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데 중국까지 같이 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 옆에서 조금 보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계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규정 짓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참새가 어떻게 해 하면 애가 짹짹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뭐 고릴라가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해 행동으로. 그런 걸 이제 딱딱 이렇게 규정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저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안 굳어지고 정말 이거 실제의 경험이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욕심이. 조만간 며느리하고 반싸우겠네. 나는 규정이라든지 관련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노자 도덕경 그걸 생각하거든요. 첫머리에 뭐냐 하면은 도가 좋으면 비상도라. 이걸 항상 나는 머리에 넣어 놓는다.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어떤 뭘 딱 규정해 놔버리면 그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규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하튼 그 규정에 대해서는 이거다. 아까 꽃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딱 해버리면은 그건 이제 자기 관념이라고 봐야지. 아까 그 교육에 대해서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호주 교육도 그런지 모르고 독일 교육이 그랬대요. 독일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아주 그 공부를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그 수학이라든지 이런 경연대회 나가고 탑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위에 이제 교육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의 방식으로 더하기 덧셈을 하는데 덧셈을 뭐 1 더하기 1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걸 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리를 통해서 이제 배우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신이 터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가르치는 공을 이래 여기 하나 여 하나 나누면 이게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가르쳤는데 걔들이 그 지금 국제에서 이제 그 수학 능력을 테스트를 하면 세계에서 거의 꼬레기 수준으로 간답니다. 근데 얘들이 실제 생활은 독일이 소득이 6만 불이 넘어가는데 또 걔들은 마이스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개인적으로 잘 살고 한데 한국은 그런 데에 수학 성취도라든지 아주 상위 클래스에 있는데도 수학을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게 2개가 되는 기쁨을 본인이 체득하도록 해주지 않는다. 다른 교육은. 근데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경험이 얼마나 큰 지식의 체득으로서 이제 느끼도록 해주는 게 저기 독일 교육의 현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 호주 얘기를 하면 몬테소리 교육의 기본 이해가 그것이거든요. 개념을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실제로 플레이해서 알도록 하는 그게 기본 몬테소리 이해되기 때문에 한동안 히트를 쳤는데 그것만이 옳으냐? 그것도 아니라고 난 보거든요. 뭐냐면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개념을 먼저 가르치든 그 다음에 몸으로 알게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든 그건 선후의 문제지 어느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주로 먼저 개념과 말과 용어 이런 것들에 먼저 가르치는 거 패턴을 획일적으로 되어 오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몬테소리 같은 교육을 또 강조를 한다 하지만 몬테소리 같은 교육만 해서는 독을 꼬라지 또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실제로 우리 같이 막 그 개념화만 시켜서 그거를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미분이나 척분이나 아니면 뭐 행렬이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 가르치는데 그런 이제 얘기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걔들이 이 독일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수학 경시대회나 아니면 이런 평가에서는 이제 잣대로 보면 이제 성취도가 낮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작용이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그 사람도 이쪽도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뭐 지주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라고 규정 짓지 않고 그 깨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에 정확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 그 밸런스를 맞춘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법담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 교육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쪽 저기 문교부 장관이 할 일이고 지금도 문교부 장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개념과 관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작용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이나 관념을 애들한테 주면서도 거기에 나중에 얽매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예. 지금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것을 사실은 저 또한 철저하게 개념 중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입식 교육, 더욱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죠.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래도 뭐 좋은 교육법이라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수행이라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는 생활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교육은 항상 그런 이 개념 체계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특히 저는 국어가 참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래서 국어를 잘한다 소리를 못해요. 국어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선 그렇게 이 국어를 하면은 여러 배우는 것 중에서 비슷한 말 반대말을 그 당시 많이 외우고 했어요. 많이 외우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한테는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연과 필연.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이고 필연의 반대말은 우연인데 도대체 우연과 필연이 경험상 도대체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필연이라고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다가 전혀 뜻밖의 사람 만나면 야 도대체 어떻게 너를 여기서 만나냐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필연이라고 해야 될지 응? 그것을 필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연과 필연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도대체 왜 우연과 필연은 반대말인가 도대체 국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시험 보면 당연히 우연의 반대말하면 필연을 써야죠. 그런데 도대체 경험상으로는 그것이 반대말이 아닌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령 이런 이제 소위 수행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단어가 다시 전부 그 뭐라 그럴까 개념이 즉 단어가 전부 한번 혼란에 빠져서 다시 재정리가 되는 거예요. 재정리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다라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것이 뭔지를 그냥 알아 이거지 사랑이란 뭐다라고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으면은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나 실제의 경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 대학교 때 철학 개론을 배웠을 때 플라톤의 사랑인가 보면 에로스 아가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개념화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모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어쩌고 이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릿속에 개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한번 혼란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분류도 하지도 않고 그때 따라서 입에 나오는 대로 쓸 뿐이지 어떻다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전부 한번 그러한 과정이 거쳐지더라고요. 대표적인 그런 이제 단어들이 대표적인 단어는 뭐냐? 가장 관념적인 단어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신, 사랑, 우연, 필연 이런 가장 관념적인 이런 단어들이 한번 혼란을 거쳐서 그 뜻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더라고요. 저 무주님이 불편해하시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 아니 그 아이가 그렇다니요. 무주님이 나한테 케어하면 되더라고요. 자, 괜히 끼어드셔가지고 말을 잊어버렸잖아. 다음에 그만해라. 어쨌든 문제는 그러니까 개념 중심으로 살면은 개념에 얽매여 있으면은 현실의 삶의 경험하고 안 맞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세상을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생각이 강하면은, 내가 생각 속에 살면은 그걸 불편을 못 느껴요. 그것이 다름을 못 느껴. 왜냐? 세상을 내가 규정하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리는 거나 보이는 거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석해 뿌리고 사니까. 생각 속에 살면 그런 삶의 경험은 실제로 알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생각의 경험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요. 관념이 나쁘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관념을 없애는 것이 수행도 아닌 거예요. 관념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관념도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이 작용하는 거예요. 관념을 내가 사용한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관념을 사용하고 안 하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안 쓰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관념은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은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작용하는 거냐? 왜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이는 경험이고 들리는 경험이고 이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바로 다음 작용에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 무주님 이제 그 이야기 나오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요? 빨리 와요. 막 그 사이에 잊어버렸다 또. 에이.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관념이 강한 사회, 개념 위주의 교육에서도 사실은 실제의 경험과의 차이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가령 개념 교육을 안 시키면은 또 거기서 불편을 느껴가지고, 와,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 교육이 오히려 한국식 교육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데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가령 왜 수학 경시대를 하면은 가령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중학교 때까지는 한국이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대학교 넘어가면은 한국이 순위에도 못 낀다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이제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되는, 바로 실제의 생활과 우리가 부닥치는 일과 일에 직결되는 그 이치 원리를 묻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개념을 묻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물으면 잘하는데, 그러나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그 이치가 뭐냐를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앞에는 개념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왔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는 개념은 잘 몰라. 개념으로 물으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되고, 경험을 물으면 아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꼬꼬백 그런다고 그랬어요? 응? 꼬꼬댁 말 안 했는데. 뭘 하면 참새하면 짹짹하고. 참새하면 짹짹.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배워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거 참새를 들으니까 짹짹 안 그래? 그러면 저건 참새가 아니야. 짹짹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짹짹하질 않아. 그래서 앞에 참새를 보면서도 참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참새를 알아. 짹짹거리는 것은 참새야. 그럼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유치원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짹짹하고 옆에 참새 이렇게 해놓고 맞는 것끼리 줄을 꺼세요. 맞아요. 그럼 나는 참새를 알아. 근데 실제 참새를 보면 몰라. 근데 시골 애들은 참새를 알아. 그런데 짹짹하고 연결시키라고 그러면 몰라. 참새는 짹짹하지를 않거든.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 거죠? 자, 알고 둘 다 모르는 네. 자, 시계를 우리는
아니, 뭐 시계, 뭐 지금 시계를 그런데 뭐라고,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틱택. 우리는 똑딱똑딱 그러죠. 우리나라 닭은 어떻게 그래요? 꼭끼워 하죠. 미국 닭은 어떻게 그래요? 희한하게 오네. 맞아.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듣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미국에는 그렇게 들리니까 그것도 의성어잖아요. 이제 뭐 용어까지 다 나온다. 의성어. 옛날 공부를 잘해서 그래요. 관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 그러면은 쿠들두들인가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꼭 끼워하고 그 다음에 다 해놓고 만든 길이 연결시키시오라고 해놓으면은 미국은 저렇게 끌고 이렇게 하면 어느 걸 맞다라고 해요? 다른님 말씀대로 둘 다 맞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 하나만 해야지. 한국에는 꽃게어가 정답, 미국에는 우두두두두. 그러니까 미국 닭은 그렇게 그러고 한국 닭은 꽃게 그러고 이렇게 그러죠? 그렇죠. 미국은 영어로 우니까. 미국 땅을 한국에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꽃게를 울게. 그 한국어 배우면 대만 꽃게어로 울고 그럴. 자, 그런 거죠. 사실은 개념, 관념이란 그런 겁니다. 그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고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자를 갖다가 며느리가 그러고 아니요, 저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제 마음을 보려고 그걸 본 거지. 그 문제는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며느리도 사실 굉장히 추구하는 게 많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이제 기준이 많다 보니 아주 대표적인 걸로 이제 그러니까 부자가 좋은 거지. 자기 스스로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항상 어머니 전 속물이어서 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속물이라는 걸 방패로 딱 내세워요. 돈이 좋은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구나 이렇게 알지만, 이제 제가 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로 생각하는 게 제가 아는 실상으로 보자면은 그런 걸 인용을 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아이가 됐건 며느리가 됐건 서로 간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조건이 되어줘서 그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대로 가야만 가게 되겠지라고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제가 가진 게 부모로서의 관념으로 그걸 빨리 겪을수록 거기서 빨리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겪게 하기 싫은 거죠. 그 괴로움을 겪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며느리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아들한테 바라는 거, 바람으로 해서 우리 아들이 그걸 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이제 자기 마누라가 이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벅차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옆에서 내가 보잖아요. 보면서 뭐라고 얘기는 일체 안 하지만 그게 뭐 옳다 그러다 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저렇게 이제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빨리 또 이런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 때로는 이제 막 지쳐가지고 오늘 운전을 450km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망이 없으면 저리 안 해도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건데, 왜냐면 우리 애는 사실 물욕이 정말 없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자기 걸로 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더니 그게 굉장히 자꾸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 그래 만족시켜 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더라고. 뭐 이제 식구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런 거를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이제 관념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하여튼 좋은 인연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두루 보면서 또 우리 그 손자도 우리가 이제 가정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그런 개념을 계속 주입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지금 뭐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관념이라는 거를 사실 모르면서 다 어쨌건 그 주입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기준이 돼서 나중에 또 삶의 형태가 이제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강화돼 가겠구나. 그게 또 부모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음 도표에 손자가 와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재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마음도 알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걸 빨리 스스로 해서 그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내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끔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서 내가 동일시가 돼서 내 자식이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또 가령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손자한테 또 며느리한테 또 교사직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또 불편함으로 작용하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의절을 할걸요. 그러니까 안 볼라 그럴걸 시부모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그냥 할머니의 경험, 엄마의 경험을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사실은 괴로움이 인식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관념은 반드시 괴로움이 인식되게 돼 있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괴로움 인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관념이 뭔지를 이해하게 돼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삶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이 경험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경험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험. 이 두 가지 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꾸 개념 교육이 되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삶이 강해지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편함과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의 얽매임이 불편함으로 작용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해서 결국에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편안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치가 사성제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념을 누가 많이 알고 모르고가 삶의 목적이라면은 그럼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삶의 목표지. 가령 개념을 누가 더 많이 알고 모르고 수학 공식을 누가 더 많이 알고 모르고 수학을 누가 잘 풀고 못 풀고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이 관념은 결국에는 삶에서 실제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쪽으로 그렇게 치달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자유로워지는데 더 촉진이 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관념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 경험이 일어났을 때 또는 뭔가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경험과 안 맞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눈치챈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챈다는 것은 또 뭐예요? 가령 그것 또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눈치를 채게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경험, 이야기 들리는 경험을 통해서든 책이 보여주는 경험을 통해서든 또는 삶에서 다른 기존에 알고 있는 거와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거와 실제의 경험이 다르다는 그 차이를 인식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왜 불편이 일어나는지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눈치채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눈치챔이 작용돼서 점점 이 어떤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므로 해서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과정을 겪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득 가령 자기도 모르게 경험되는 삶의 그 경험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할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뭔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험을 한번 나누는 이런 경험들이 할머니하고 어릴 때 그 경험 문득문득 앞으로 아마 살면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있을 그때 바로 그 경험이 앞으로 가령 관념 교육을 통해서라도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인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도 부처님 일화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한번 5살 땐가 경험해본 그 경험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괴로움부터 벗어날까라고 하는 온갖 노력과 고생 끝에 그때 그 경험이 문득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궁궐을 나오셔서 가령 그때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다 공부를 했죠. 이 공부하고 저 공부도 하고 그 당시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공부해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어릴 때의 그 경험이 떠오른 거죠. 그것이 바로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 경험을 다시 그 경험이 바로 살아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어떤 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일어났던 것처럼 뭔가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산책을 했던 뭔가 같이 뭐 놀았던 뭔가를 했을 때 그때는 개념으로 뭔가를 주입하거나 뭔가를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경험이 살면서 문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그런 인연이라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한 이런 모든 경험, 우리는 이 뭔가 가령 이 책을 통해서나 교육이라고 이름하는 것, 또 가령 이런 뭐 법문이라고 이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교육이, 보이는 효과가 인연 효과 중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경험되는 것, 이것이 문득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뭔가 법회를 한다 또는 뭔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서는 사실은 이것은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앉아있으면은 사실은 이것은 바로 그런 이 생각부터 벗어나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할을 못하는 거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뿐인 거죠. 이 또한 강화시키는 것이 뿐인 거예요. 이 또한 여기서 계속해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더 삶의 어떤 관념 또는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괴로워지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오히려